집에서 별명이 박태환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훈련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8,000칼로리를 먹어야 된대요. 먹방 이렇게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은 막 옆에서 식구들이 그래요. 야, 쟤 너보다 못한다. 네가 해야 되는데. 이모, 이모는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 장난 아니다. 네. 막 과자 땡기니까 막 먹배치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식단에 실패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PT를 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쇼핑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5년 차 되던 해에 번아웃도 온 상태에서 이제 업종을 좀 늘려야겠다. 레깅스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몸매를 만들면서 뭐 힙도 좀 만들고 내가 입고 촬영을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PT 선생님을 찾아간 거죠. 식단을 하라 그랬는데 이제 처음부터 닭고야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진짜 한식파라서 그런 식단을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PT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닭고야 클린하게 먹는 거를 너무 못하겠으니까 맨날 지켰냐 그러면 막 못 지켰다고 그러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맨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회에 나갈 수준까지 몸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멀리 나가서 뭐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배워야지 하면서 이제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저만해서 몸매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대회를 나가야 그런 몸이 나올 거래요. 그러면서 대회를 준비하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것까진 생각 안 했던 터라 되게 망설이다가 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회 준비를 하는데 역시나 닭고야를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탄단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디렉션을 주셨는데 제 욕심에 빨리 빼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먹고 있는 게 너무 낭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알려준 대로 안 하고 제 멋대로 그냥 탄수화물 양을 확 줄이면서 오랫동안 저탄을 하고 어떨 땐 무탄하는 날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오래 한 거죠. 살은 되게 잘 빼고 몸도 되게 잘 나왔는데 그 부작용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계속 편의점을 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빵집이나 떡집 이런 거를 못 지나치고 막 거기 앞에서 서성거리고 그리고 분명히 치팅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한 번씩은 터져가지고 과자 폭식을 하는데 과자를 막 정말 장난 아닙니다. 기본이 5봉지예요. 한 번 먹으면. 그러고 뭐 빵도 막 중간에 먹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몸이 나았던 이유는 제가 운동량이 되게 빡셌어요. 그때도. 무게도 엄청 들고 막 그랬기 때문에 헬린이지만 저는 무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힙스러스트 그때도 막 100kg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운동과의 상관성도 있거든요. 먹는 게. 내가 다이어트를 했으면 이 강도도 줄여야 되는데 운동 강도는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막 운동할 때 되면 땡겨가지고 막 편의점 가서 막 과자 먹고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뭐 맨날은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 사부님한테 뭐 말도 안 하고 막 그랬지만 지금 와서 이야기인데 정말 치팅은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은 막 먹었다는 생각에 막 털어내려고 유산소 엄청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회를 나갔습니다. 겁도 없이 10개월밖에 운동 안 한 헬린이가 되게 유명한 대회를 나갔어요, 또.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입상은 했어요. 너무 독하게 했으니까. 네, 두 종목에서 다 입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편의점을 들립니다. 그리고 빵 가게를 들립니다. 그래서 빵 2만 원어치를 사요. 이것저것 막 담아가지고 대회 끝나자마자. 그리고 과자도 이만큼 막 진짜 한 보따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이틀 정도 먹었나?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째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이제 그때부터 먹은 거 털어내는 게 습관인데 너무너무나 안 좋은 습관이죠.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또 해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 대회도 나가고 대회를 4개 정도 나갔는데 그러니까 헬렌이 10개월 차가 대회를 그 한 시즌에 4개를 나가기까지 제가 겪은 게 엄청나요. 그러고 막 나중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 막 과자 땡기니까 막 먹배치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먹고 뱉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차마 인제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건 아니다 먹으면서도. 그래서 인제 그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다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제 대회를 이제 다 마쳤죠. 근데 인제 제가 2달 동안 계속 빵하고 과자만 먹는 거예요. 막 진짜 밥도 없어. 막 빵 먹고 또 과자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이거를 2달에도 이 분이 안 풀려요. 너무 이렇게 저탄을 해 놨더니. 그래서 제가 2 년간은 그런 식으로 빵 과자에 집착을 했어요 막. 제가 2달 동안 2-3달 동안 빵 과자만 먹었을 때 제가 어떤 현상을 겪었냐면은 일단 손톱이 다 갈라졌어요. 다 갈라지고 머리가 다이어트 할 땐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근데 다이어트가 끝났는데 오히려 막 머리 탈모 이렇게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 겪었고 그다음에 맞다. 관절 같은 데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막 진짜 무릎 같은 거 제가 무게치고 그래도 막 아픈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릎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충실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막 엉뚱한 데에서 부작용이 막 나오는 거죠. 그걸 몸으로 막 겪었어요 저는 진짜로. 안 좋을 정도로 치팅을 많이 한 거죠. 과자빵을. 제가 어떻게 정말 열심히 하니까 운동은 정말 그때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PT 선생님이 됐거든요. 그래도 과자빵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 가지고 그때도 제가 얼마나 대식하냐면은 집에서 별명이 박태환입니다. 박태환이 왜 박태환인지 아세요? 훈련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8,000 칼로리를 먹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먹는 양이 그런 거예요. 엄청 대식가인 거예요. 이것도 대회의 부작용인 거예요. 저 많이 먹어야 뭔가 충족이 돼요, 먹은 것 같고. 막 쪼끔 먹으면은 막 먹은 것 같지 않아서 더 먹어야 되고 막 집착이 엄청 심해진 거죠. 그래 가지고 박태환이고 뭐 이제 먹방 이렇게 틀어 놓고 보고 있으면은 막 옆에서 식구들이 그래요. "야 쟤 너보다 못한다. 네가 해야 되는데 야 너가 나가서 해 봐." 막 이런 식으로 그러고 우리 꼬마 조카들이 "이모는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 장난 아니다." 막 이래 막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조카들도 나를 못 이겨. 그럴 정도로 대식가이면서 막 폭식가이면서 막 이런 식으로 변해간 거죠. 그러고 두 번째 못 만들고 막 세 번째 못 만들 때까지도 그 습관을 못 고쳐 가지고 주말 치팅은 필수입니다. 막 과자 꼭 먹고 빵 꼭 먹고 막 이런 거를 반복한 거죠. 그러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걸 고쳐야겠는데 그래 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해 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 봤을 때 저한테 가장 맞는 게 뭐였냐면 그 솔루션이 다이어트라는 걸 아예 생각 안 하고 엄마가 해 주는 맛있는 반찬에 밥을 일반식을 충실히 먹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밥 일반식에는 반찬이 되게 골고루 있잖아요. 뭐 튀긴 거, 졸인 거, 짭짤한 거, 달짝지근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골고루 삼시세끼 골고루 먹으니까 과자 생각이 정말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반찬을 되게 이제 자주 해다 주셨어요. 이제 그때 코로나 얘기 드렸었죠? 그러면은 엄마가 인제 톡으로 "야 나 니네 집 앞에 왔어. 반찬 해 갖고 왔어. 빨리 내려와." 막 그러면은 제가 인제 엄마 반찬 받아다가 먹으면은 과자 생각이 안 나.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엄마 해준 반찬이. 골고루 뭐 깻잎 무침 뭐 우엉조림, 멸치조림 뭐 미역줄기 아시죠? 와 한국식 반찬 얼마나 맛있는지. 저만 그런가요? 조기구이 뭐 두부조림, 오뎅볶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과자의 다양한 다채로운 맛들이 뭐 한식에도 되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감이 들더라는 거죠. 나중에 인제 살을 뺄 때. 나중에 살을 뺄 때는 그게 베이스가 돼서 4 끼 중에 뭐 아니면 3끼 중에 중간에는 적응기에 항상 그 한식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과자 생각이 정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월 수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그 한식을 빼고 클린한 걸로 바꾸고 또 조금씩 하나씩 이제 단계별로 그런 식으로 인제 식단을 들어갔어요. 지난 시즌에 못 만들 때는 제가 그 과자빵 치팅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때 배 나와가지고 막 이거는 이제 아빠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안 계셔서 아빠랑 둘이 먹는데 일반식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제 맛있어서 많이 먹었고 그 외에는 제가 그렇게 과자빵에 목숨 걸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제 자신이. 그래서 그 솔루션이 말씀드렸듯이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한식의 다양한 맛을 먹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식을 꾸준히 잘 먹어주는 게, 요 치팅과 폭식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정크푸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음식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집니다. 처음에만 좀 안 될 뿐, 이게 내추럴한 게 얼마나 좋은지 느껴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군것질도 체중에 가서는 아주 자연식으로 바꿔줄 건데요. 달달한 거는 과일이 대신해 줄 거고요. 짭짤한 거는 반찬류가 대신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자 같은 거는 씹는 식감이 있어야 돼서 콩이나 견과류 같은 거, 아이스크림은 과일을 얼려 먹는 거. 그 다음에 빵 같은 거는 프로틴 빵을 만들어 먹거나 이제 글루텐 프리로 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제품은 저는 두유 같은 걸 먹으면 그 고소함이 치즈 맛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과도기에서는 다이어트 제품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곤약 젤리라든지 단백질 빵이라든지 뭐 저칼로리 소스라든지. 하지만 요즘에 최근에 와서는 그런 돈 드는 것 자체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죠. 왜요? 제가 자연식을 진짜 좋아하게 됐고 천연 음식을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들로 다 대체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꼭 시도해 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밥부 찍고 한 달 된 저의 몸 상태인데 유지를 엔간히 잘 하고 있죠. 지금 저는 평상시에도 과자빵은 잘 안 먹고요. 주말에도 잘 안 먹고요. 클린한 음식으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천연 음식이 주는 그 내추럴한 맛이 정말 맛있다는 걸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바나나의 그 달달한 향기와 단호박의 그 부드러움, 그 다음에 계란의 그 퍽퍽함, 뭐 콩의 그 고소함, 이런 것들에 중독돼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못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지식단을 아주 잘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몸소 체험한 거죠. 과자가 배신감을 나한테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왜냐면 쾌락은 순간적인데 아주 고생은 길고 이뻐지지도 않으면서 건강해지지도 않아. 그럼 내가 이걸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요. 과자 회사에서는 담배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중독시킬까에 더 관심이 있지 우리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파민을 더 내뿜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중독시킬까.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첨가제들과 대량의 안 좋은 성분들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느꼈을 때 저는 음식에도 급이 있다. 뭐 과자 같은 거 양아치 같은 음식이라면 정말 천연 음식들은 성인공제와 같은 음식들이고 먹는 게 곧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양아치 같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구나 정말 많이 느꼈고요. 내 몸에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음식을 부어넣지 말자. 그리고 또한 저번에 말씀드렸죠. 셀프 이스팀. 자아 존중감이 높아야 된다고. 다이어트 할 때 나는 급이 달라, 난 그런 걸 먹지 않아 라고 나를 높이 가져갈 때 이런 것들이 실천이 가능한데 정신적인 마인드 또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의미에서의 정체성, 더 큰 의미에서의 나의 자화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아서 키워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저랑 헤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정도의 음식만 먹고 요 정도만 하고 살아라, 이렇게 엄마가 나를 키우진 않았을 거다. 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아주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이런 걸 되게 느꼈어요. 왜 눈물 나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더더욱 안 먹었어요. 그런 안 좋은 음식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튜브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주책입니다. 눈물이 막 나려고 그랬는데 잘 참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글씨에 나온 것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할 내용들이에요. 다이어트를 시리즈로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 진짜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탄단지의 비율을 맞추는 거, 적응기 식단, 시즌 식단 하면서 이 다이어트 식단에 관한 것도 다 우리가 마스터 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이 시리즈는 당분간은 계속될 예정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해요.